네, 코리아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신가요? 바깥에 벚꽃이 정말 만개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크립토 시장에서 발견한 담배꽁초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리아 아빠의 투자일기는 인문학적 추론 영역이니까 절대 투자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은 버핏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버핏이, 엊그제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CNBC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애플을 너무 일찍 파는 게 좀 후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커져 있는 증시 상황과 관련해서 매력적인 저가 매수 진입 시기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경영을 맡은 이후에 세 차례는 증시가 50% 이상 폭락을 했다. 지금은 매수 기회로 흥분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핏이 현금 보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딱 들으면 아직도 뭐 이란하고 전쟁 때문에 지금보다 더 폭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았다가 더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네, 먼저 버핏의 담배꽁초 전략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버핏이 그 초기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내가 100만 달러를 갖고 있다면 연 5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아니,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버핏은 규모가 너무 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3,70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투자 규모는 뭐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 규모는 이보다 뭐 한 두 배가량 더 크겠죠. 훨씬 크겠죠. 그래서 현금이 거의 5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사이클 투자를 위해서 50% 이런 대폭락 시장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금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사실 여기서 이게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큰 고래 중에 고래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장이 확 이제 눌리고 정말 공포가 엄습할 때, 예, 뭐 2008년 금융위기나 아니면 코로나 시기처럼 그럴 때 들어가가지고 안전마진을 먹는 그런 투자를 지금 즐기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메가딜만 가능한 예, 굉장히 큰 주식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약 연 20% 내외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버핏이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버핏도 개미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초기에 버핏은 자본 규모가 이제 뭐 수십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항상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투자하지 않으면 수익을 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포트폴리오의 84% 정도가 항상 투자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금 보유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낮은 거죠. 왜냐하면 현금 들고 있어도 크게 돈을 못 벌어주니까. 물론 지금 3,700억 달러는 현금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미국 국채 T비ll, 예, 단기 국채를 들고 있어서 거기서 이자를 받고 있죠. 그러면서 초기에 버핏은 이제 극도로 저평가된 소형주를 사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발견하는 즉시 집중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하면 갖다 버리는 그거를 담배꽁초 전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쓰다가 버린 관심을 받지 않는 시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지만 뭔가 더 가치가 남아있는 네, 그런 한 모금 이렇게 빨아먹을 수 있는 가치가 남아있는 것들을 담배꽁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그런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버핏이 실제로 매수한 담배꽁초들이 1950년대, 60년대에 예, 그런 저평가 종목들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때 뭐 이런 게이코 보험회사 같은 거 예, 보험회사 해가지고 뭐 18개월 동안 50%를 먹고 나갔다 그러고 또 여기 또 보험회사 초기에 버핏은 이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의 그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뭐 1, 2년 동안 딱 투자를 해서 뭐 50% 이렇게 예,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도 50% 네, 이렇게 해서 저평가돼 있을 때 딱 그 사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그런 투자를 되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뭐 2.5년 동안 124% 수익을 얻었다고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저평가 종목들을 찾아내가지고 예, 그 수익이 어느 정도 기대했던 것만큼 딱 왔을 때 바로바로 끊고 나가버리는 네, 그런 전략을 펼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숫자로 어떤 증명되는 저평가가 확인이 돼야 되고 한 모금만 빨고 버린다는 이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개미가 버핏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버핏이 훌륭한 투자자이긴 하지만 이미 버핏은 너무너무 커버렸습니다. 그래서 3,700억 달러를 넣을 곳이 없다는 뜻은 시장이 지금 엉망이라는 뜻이 아니라 개미에게는 저는 해당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버핏 같은 경우는 자금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형주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마지막에 25년도 하반기 때 구글을 샀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자금을 커버해 주려면 대형주가 아니면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는 순간 주식이 올라 버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대형주가 아니면 버핏은 살 수 없지만 우리 개미는 오늘 당장 뭐든지 살 수 있죠. 아무거나 다 살 수 있죠. 그래서 버핏보다 우리가 기동성이 훨씬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정보 우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버핏도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이 신생 자산이나 이 소형 기관보다 먼저 저평가를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 큰 걸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작은 걸 일일이 다 이제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즘에 뭐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AI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분석을 하면서 버핏 같은 이런 거대 딜러들이 들어오기 전에, 기관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이런 그 저평가 자산을 먼저 발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중력인데, 이해한 한 가지에 대해서 이제 깊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는 개미만의 이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분들은 이런 저희 같은 집중력을 발휘하기가 저는 더 오히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전체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전 세계를 바라봐야 되고, 뭐 일본도 투자하고 뭐 브라질도 해야 되고, 전 세계를 다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는 딱 꽂혀 있는 한 가지를 집중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CC코인이 담배꽁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버핏의 담배꽁초 기준에 저는 여러 가지가 충족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숫자로 증명되는 실제 가치가 있는 거죠. 많은 코인들이 실제로 그러면 얼마나 거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증명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대부분은 내러티브가 되게 강하고, 그 다음에 뭐 민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인기, 수급 뭐 이런 걸로 좌우가 되잖아요. 그러나 이 CC코인은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아직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죠. 시장이 전혀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들이 여기에 인센티브가 다 정렬되고 있고, 우리가 수많은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거 알잖아요. 그 다음에 토크노믹스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디플레이션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치인식 강제 메커니즘 뭐냐면, 이제 이게 가격이 오르고 세상에 뭔가 알려질 때쯤 돼야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량의 그 성장 추이를 보면 일 기준으로 따졌을 때 2025년도 초기 그다음 하반기까지 그 4분기 때만 하더라도 이게 50만 달러가 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에 들어와가지고 거의 이게 100만 달러에 근접을 했고, 그 다음에 150만 달러로 넘어서 이제는 3월 달을 지나가지고 200만 달러를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시코인의 시총은 이 소각량에 비해서 이걸 매출이라고 봤을 때 겨우 한 6배, 7배밖에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이 굉장히 낮다. 비자가 15배, 마스터카드가 18배, 그 다음에 대부분의 코인들이 막 30배, 50배 이렇게 멀티플이 적용되는 것에 비해서 CC코인은 거의 담배꽁초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캔톤 네트워크는 월스트리트가 설계한 금융 인프라라고 저는 가설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 SH라는 회사는 이 철도를 설계한 시공 회사가 되겠고, CC코인은 이 철도를 이용하는 철도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철도를 이용하는 기관들은 이런 기업들, 골드만삭스, DTCC,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뭐 SBI도 있고 수많은 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죠. 지금 한 800개가 넘으니까. 그 다음에 이 철도로 운반되는 화물은 뭐냐? RWA죠. RWA 토크나. 그래서 여기서 국채, 회사채, 그 다음에 나중에 주식 이런 것들이 365일 24시간 거래되도록 이제 옮겨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철도망들과 연결되는 레이어 제로나 제니스가 연결됨으로써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생태계 또 기타 다른 코인들과 쭉 연결되는 그런 철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캔톨의 그 핵심 지표는 온체인 거래량이 거의 월 9조 달러를 넘어가고, RWA 온체인 자산도 6조 달러를 넘어가고, 참여 기관수가 지금 860개를 넘어갔고, 슈퍼밸리데이터는 44개, 45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마진인 건 뭐냐? 결국에는 가치와 인식의 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산의 진정한 가치가 뭐냐? 근데 시장이 이걸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갭이 바로 안전마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가치는 이제 숫자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시코인이 3,500달러의 레포 거래가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고, 2026년도 1분기에는 반감기가 적용돼서 민팅량은 또 50%로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소각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간 거의 4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수많은 기관들이 슈퍼밸리데이터, 밸리데이터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이렇게 오해하고 있죠.
야, 탈중앙화가 아닌 기관 코인에 불과하잖아. 그 다음에 새로 만든 신생 코인이라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보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게 무한 발행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무한 발행인데 무슨 뭐 비트나 이더처럼 가치가 이렇게 보존될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민코인 같은 생태계가 없는 블록체인이라는 비판을 또 하고 있죠. 블록체인이 꼭 민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개인들이 사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 인식이 여전히 많은 오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치와 인식의 갭, 바로 이걸 안전마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갭이 좁혀지는 순간 개미들의 수익 실현을 할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한 모금만 빨고 나갈 사람 단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시를 드리면, 버핏의 초기 전략처럼 저평가가 이제 시장에 인식되는 순간이 바로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고, 그게 담배꽁초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C코인이 담배꽁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때 익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DTCC가 MVP를 출시해가지고 가격이 좀 펌핑을 한다, 1.5배, 2배가 늘었다, 그때 이제 탈출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2차로 아직 그 CC코인은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나 업비트에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상장이 되면서 뭔가 상장 빔이 일어날 때 또 뭐 담배꽁초처럼 버리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3차로 이제 지금은 소각량이 약 200만 달러인데 일일 소각량이 약 400만 달러, 2배를 넘었다, 그러면 또 CC코인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익절하셔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 장기 보유를 결정하는 지표, 만약에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장기 보유가 가능할까? 버핏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2011년도에 사가지고 금융위기 직후에 이제 50억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10년 이상 보유를 해서 이게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떨 때 배경을 진입을 했냐? 금융위기로 폭락했을 때. 예,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얼마나 큰 긴 전통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까? 근데 금융위기로 폭락했을 때 핵심 가치가 건재하다고 생각을 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예금 대출 네트워크는 뭐 여전히 다 돌아가는 거고, 배당도 잘해주고 이자 수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했었고, CC코인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열심히 다 들어와 있지만 아직 개인들은 아직 잘 모른다는 거죠. 예, 저평가돼 있다. 그 다음에 기관 블록체인으로 지금 인프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예,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량은 매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다 이제 뭐 DTCC, 골드만삭스, JPM 다 이렇게 생태계가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소각량이 이제 돌파하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이게 거의 기관의 인프라로 자리를 잡았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장기 보유를 해서 이 가치를 계속 올려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죠. 그래서 장기 보유를 확신하려면 소각량이 계속 증가하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하고의 그런 생태계가 과연 제이니스 같은 걸 통해서 이더리움이나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과 어떻게 연결이 돼가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CC코인을 매도하는지 아니면 그걸 장기 홀딩하는지 이걸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고 계속 이제 유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장기 보유의 확신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 결론은 버핏이 1950년대 찾았던 것을 2026년도도 크립토 시장에서 저는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CC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숫자로 증명되는 유틸리티와 시장이 아직 모른다는 거, 이게 바로 담배꽁초의 본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담배꽁초로 생각을 하시면 한 모금만 빨고 나가시고,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장기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장기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봄날이 너무 화창하니까 즐거운 봄을 즐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